안녕하세요. 시티 보는 남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FA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기는 단순히 맨시티가 승리했다라는 결과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았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맨시티는 전반전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답답한 흐름을 보였을까? 그리고 무엇이 후반 들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 질문이 이번 경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는 단순한 2대1 역전승이 아니라 맨시티라는 팀의 구조적 강점과 약점,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경기 수정 능력이 동시에 드러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공은 지배했지만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던 전반전, 그리고 수정 이후 완전히 다른 팀처럼 바뀐 후반전, 저는 이번 경기가 결과보다 오히려 과정이 더 흥미로웠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폭의 회복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맨시티 경기력은 답답한 편이었습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공을 소유하는 것과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이날 전반 맨시티는 공은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 수비 구조를 흔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상당히 잘 준비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중앙 공간을 좁게 유지했고 맨시티가 선호하는 하프스페이스 진입이나 박스 앞 연결 장면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볼을 돌리기는 했지만 상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흔히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은 계속 도는데 패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순환에 머무는 장면들입니다. 이날 전반 맨시티가 그런 흐름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격이 중앙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좌우로 벌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스스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비하기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로테이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전 조합에서 보이는 자동화된 움직임과 강역 조정이 이날 전반에는 다소 덜 매끄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있었지만 맨시티 특유의 압박감은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전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은 맨시티가 소유했지만 공간은 사우스햄튼이 통제했던 전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반부터 경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번 경기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앙이 막히는 경기에서 해결책을 폭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도쿠와 사비뉴 투입, 이 변화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구조 수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맨시티 공격은 중앙이 아니라 폭을 통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측면 위협은 단순히 측면 공격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백을 뒤로 밀어내고 센터백 커버를 흔들고 결국 중앙 공간까지 열게 만듭니다. 후반 맨시티가 살아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은 더 이상 중앙만 막는 방식으로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수비 기준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골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흐름은 맨시티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는 70분 전후부터 이미 맨시티가 사우스햄튼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홀란드 투입도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스 안 존재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낮은 블록을 상대로 박스 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비가 더 깊게 물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 니코 곤살레스 결승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실점은 나왔습니다. 아자즈 선제골 장면입니다.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다만 이 골 역시 그냥 갑자기 나온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 구조가 끊긴 순간 사우스햄튼과 빠르게 전환하면서 만들어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맨시티 구조의 양면성과도 연결됩니다. 상대를 묶는 무기이면서 한번 깨질 경우 상대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펩의 맨시티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팀은 실점 이후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바로 응답했습니다. 도쿠 동점골입니다. 이 골을 단순한 굴절에 따른 행운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후반 수정의 결과였습니다. 전반에 부족했던 측면 1대1 위협이 실제 골로 연결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승골이 더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코 곤살레스 골입니다. 이 장면은 낮은 블록 공략의 핵심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박스 안을 막았지만 박스 앞 공간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그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도쿠가 끌고 니코 곤살레스가 마무리합니다. 단순한 원더골이 아니라 구조 공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반 맨시티가 바꾼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폭, 속도, 그리고 박스 점유. 이 세 가지 변화가 경기를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단순히 힘겹게 이긴 경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중 문제를 수정해서 가져온 펩 과르디올라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에는 상대에게 갇혔고 후반에는 수정했고 실점 이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기가 강팀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컵 토너먼트에서는 완벽한 경기보다 어려운 경기를 수정해서 이기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그 부분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쿠 활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 드리블러가 아니라 구조를 흔드는 자원으로 쓰일 때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준 경기였다고 봅니다. 니코 곤살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 연결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 직접 마무리까지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 구조적 답답함은 분명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기본 질서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낮은 블록 상대로는 초반부터 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고 내용적으로도 후반 수정 능력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왜 맨시티가 전반 막혔고 어떻게 후반 뒤집었는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공을 많이 가진다고 지배가 아니라는 점, 폭이 왜 중요한지, 낮은 블록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패비 경기 중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담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맨시티는 결승으로 갑니다. 이제 더 중요한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수정 능력이 결승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티 보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